여기에서 이제 한국 문학의 중국어 번역 출판 현황을 좀 보고 몇 가지 사례 이런 것들을 좀 보고자 합니다. 현재 현황을 보면요, 그 2007년 작년도 기준으로 중국어로 번역 출간된 한국 도서가 367종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양으로 치면 굉장히 많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실제 그 목록을 이렇게 꼼꼼하게 보니까 이른바 이제 조선 문학 또는 거기에는 북한 문학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나중에 우리가 통일문학사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되겠지만은 현재 여기서 지금 검토 대상에는 지금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이제 소수민족 문학으로서의 조선족 문학, 그리고 그 김성종 등의 그 추리 소설, 그리고 인터넷 소설, 뭐 드라마 소설, 그리고 기타 도서들 이런 것들을 빼면은 사실은 몇 개가 안 됩니다. 이건 지금 제가 아직 목록을 이렇게 정확하게 확정을 못했는데, 그 순수하다는 말을 여기서 썼는데, 순수한 한국문학 작품은 현재 한국문학번역원에서 지원한, 그 다음에 또 대산문화재원에서 지원한 이런 목록에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이렇게 제가 조사한 자료에서는 자발적인 번역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사례를 좀 이따 들 텐데요. 일반적으로 제가 알기로 이 문학 작품을 번역하면은 한국에서 외국 문학 작품을 출간할 때 관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관습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은 한국어판 작가 서문이 들어가고, 옮기니 후기가 들어가고, 그리고 또 때로는 옮기니가 직접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좀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작품 해설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이제 신문에 소개가 나기도 하고, 그리고 독자들의 관심은 출판 부수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현재까지 그 중국에서 출간된 한국 작품은 대부분 중국어판 저자 서문이 없더군요. 그리고 대개는 아주 이게 전문적인 학술 서적을 출간할 때 5,000부를 찍는데, 대개는 문학 작품이면서도 5,000부로 대부분은 5,100부짜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마침 지난 7월 달에 상하이에서 컨퍼런스가 있어갖고 간 김에 마침 이 번역원에서 지원한 도서 중에서 상당히 많은 번역본을 출판한 상하이 이원 출판서, 여기를 한번 찾아가서 이렇게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좀 놀랐던 게 그 출판사 편집인이 한국어를 할 줄 모릅니다. 할 줄 모르고, 그러면서 중국어 번역된 중국어를 교열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번역을 하고, 그러면서도 번역 원고의 중국어 그 품질에 나름대로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제기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직접 점검을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점검하려면 또 이제 별도의 어떤 이 좀 메커니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하면은 이제 기 번역된 작품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어떤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조로 그 89년에 중앙일보사에서 중국 현대문학 전집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권짜리를 냈는데, 그 루신부터 시작해서 어떤 당시까지의 최근의 작가까지를 이제 해갖고 냈는데, 지금 보니까 지금 거의 한 20년 전 가까이 됐는데요. 지금 보면은 이것을 문학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할 그런 수준의 번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소개되는 초기라고 해서 좀 번역을 이렇게 원문을 충실하게 번역한다. 그러니까 이게 문학작품이라기보다는 그냥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 연습한, 번역 연습한 이런 것이, 그래서 어떤 문학적 번역이 안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국의 중국 현대문학 소설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최근에 번역이 되는데, 이 번역이 되면서 좀 한국 독자들에게 어필을 조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전문적인 번역가들이 출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학적인 번역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연구자가 원문에 충실한 이런 번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문학적인 번역을 할 수 있는 이런 번역자들이 나와서 다행히 이제 조금 한국 그런 독서계하고 이렇게 전맥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해서 이런 어떤 지점에서든 기존에 현재까지 출간된 최소한 문학 번역에 대해서 지원한 이런 작품에 대한
어떤 여태까지의 의미를 무화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이걸 또다시 번역할 수 있기 위해서 어떤 것이 문제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점검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제 나름대로 하여간 그동안에 추가된 것을 좀 모두 보려고 했는데 하여간 100% 충분하게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웬만큼 다 이렇게 봤는데요. 그 점검한 결과 아까 말씀드린 한국에서 외국문학 작품이 번역될 때 대개는 그 한국어판 작가서문, 온기니 후기 작품 해설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것에 반해서 그런 것을 기준으로 보니까 이 세 가지를 구비한 번역서는 지금 이 세 종류밖에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호철의 남녘사람, 북녘사람, 그리고 최수철의 분신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지금은 중국 대륙을 주로 봤는데요. 이건 예외적으로 타이완에서 출간된 황석영 소설집이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구비한 번역서도 이 정도, 당신들의 천국, 그 다음에 분단 소설선, 그 다음에 또 당대 중단편 소설선, 새해 선물, 사람의 아들 이런 것들이 두 가지였고 그 외의 역서들은 기본적으로 중국어판 작가 서문이 없습니다. 그리고 역자 후기만 있고 어떤 거는 역자 후기조차도 없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현황들을 보면은 현재 중국의 한국문학 번역 출간은 중국에서의 한국문학 독서와 연구에 대한 그런 자생적 축적이 미미한 가운데 한국식의 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세션에서 그 산동대학의 한매희 교수님이 이제 교육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저도 98년, 99년도 1년간 자매대학에 가서 이제 방문학자로 그냥 제가 안식년으로 가 있었는데 그쪽에서 자꾸 요구를 해서 한 학기 강의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국어과에서. 근데 그 당시에 3년제였는데요. 근데 3학년 커리큘럼 동안에 한국 문학 작품과 관련된 과목은 딱 한 과목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 그 자료집에 한매 교수님 발제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대개는 문학사 2학점짜리 2과목 그리고 작품성도 1과목 이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중국의 한국어과는 주로 랭귀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리고 주로 이제 연구자를 양성하기보다는 좀 실용적인 그런 이런 인재를 양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좀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와중에 몇 가지 바람직한 사례 이런 것들이 몇 가지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번역 지원하고 있고 출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홍보 지원까지 해준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까 거론했던 남녘사람, 북녘사람 같은 경우는 홍보 지원까지 받았다고 이거는 제가 그때 이 출판사 인터뷰를 통해서 알았는데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거기에 걸맞게 출판사 자체가 적극적인 섭외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때 그 당시 언론에 나온 것들을 자료를 갖다 저한테 제공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한 8회 정도 평론, 소개, 인터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사 수준은 기자들이 본인들이 읽고 거기에 대해서 썼다기보다는 되게 역자 후기에 의존해갖고 이렇게 쓰고 있었습니다. 김동리 선생의 무녀도도 4회 정도의 기사가 있었는데 요 기사 중에 재밌는 것은 한국도 엄숙문학을 좋아한다는 그런 기사 제목이 있었습니다. 2003년도에.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그 아래쪽에 보면은 이호철 선생님이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에서 기자가 당시 국화꽃 향기라고 하는 통속 소설의 범주에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 소설이 중국에서 인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호철 선생님 보고 이 소설 읽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이호철 선생님이 그런 건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당시 2003년이면 한류가 굉장히 좀 극성하던 때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한국에는 대중문화만 있는 줄 알았더니 한국에도 엄숙문학이 있더군 이런 식의 어떤 뉘앙스 이런 것이 현재 중국의 어떤 일반적인 분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요번에 이걸 점검을 하면서 후기들 이런 것들은 좀 모두 점검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역자의 열정이라는 부분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박명혜 씨가
최수철 선생의 어느 무정부주의자의 사랑과 분신들 이걸 번역을 했는데 그 후기에서 역자가 작가를 문학 선생님으로 사숙하고 그리고 한국의 천재 작가를 중국에 소개하고 싶다 이런 아주 열정들이 거기에 보였고 그리고 그 권별 말미에 해설을 달았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여기서 분신들 이 책은 중국의 대표 작가 모이엔의 서문도 받았고 그 다음에 최수철 선생의 그런 중국어판 서문도 달았고 역자가 해설도 했고 그리고 중국인 학자의 또 해설을 하나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가 달았다. 그러니까 이런 그 케이스는 아주 굉장히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모이엔과 중국인 평론가의 글에서 어떤 이게 한국에 카프카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끔 이렇게 유도하는 이런 아주 그런 것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앞부분에 이호철 선생님의 그 작품하고 그 다음에 최수철 선생님의 이 글은 이 작품은 자연스럽게 연구를 유발해서 찐청이 그 선생이 이렇게 그 논문을 발표했고 그 다음에 양재롱 교수가 어떤 학생들 아까 대학원생들 대학원 석박사반 학생들하고 이 작품을 가지고 이렇게 토론을 하고 토론을 한 것을 학술 잡지에 게재하는 이런 것으로 이런 것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셋째는 아주 굉장히 좀 제가 보면서 제일 반가웠던 그런 건데요. 중국 출판사의 자생적 출간인데 오늘 문학번역원에서 나온 이 리스트라고 하는 여기에 보니까 이 신경수 선생의 외딴방을 번역 출간해낸 인민문학출판사의 편집인이 여기다 글을 실었더군요. 그래서 이 책을 번역하게 된 이런 과정, 번역하게 된 원인 이런 것들을 실었는데 이 부분은 하여간 번역할 때까지는 아마도 번역을 한 슈에조 선생이 이 책을 가지고 와서 출판사에 같이 소개를 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출판할 때는 그러니까 번역하고 출판할 때까지는 아무런 지원도 받지 않고 그리고 초판일세로 10,000부를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10,000부짜리를 좀 유감스럽지만은 중국에서 출간된 한국 문학 작품 소설 이런 것 중에서 10,000부짜리는 제가 처음 봤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무시하고 이 지원에 개의치 않고 독자적으로 번역할 이런 이제 앞으로 그런 자생적인 출판이 있을지 이건 좀 약간 좀 회의적인 그런